야망을 생생하게 그리는가? 온 우주가 돕는다고 믿어라. 꿈이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 건드린다. 사실 확실하게 그릴 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 아는 지인 중에 아주 똑똑한 남자가 있다. 아니, 그의 IQ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 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것저것 생뚱맞은 프로젝트를 내놓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남에게도 권유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한 가지에 집중해서 크게 이뤄낸 것은 없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연금술사의 산티아고처럼 꿈을 쫓아 헤매는 방랑자 같다. 사업을 하면서 내게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 내가 노인들을 좋아하고 관리와 행정을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몰랐었다. 심약하고 정신을 놓으신 분들의 노인간호에 그동안 게으름을 피운 목까지 다하여 열정을 태우고 싶어졌다. 일생을 열심히 사신 노인들이 받는 훈장이 바라지 않도록 반짝반짝 닦아주고 싶어서다. 죄송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아버님이 요양원을 탈출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연락주세요. 사업을 시작한 첫날 어수선한 사이 호시탐탐 밖에 나갈 기회를 보던 할아버지가 요양원을 탈출했다. 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지만 일단 보호자에게 전화를 드려 문제가 생겼음을 알렸다. 경찰에 신고했다. 생판 모르는 길이지만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았다. 치매 노인들은 여느 사람들이 길을 걷는 것과 달리 딱 봐도 안다. 몸의 자세와 옷차림도 다르지만 큰 특징은 정처 없이 걷는다. 목적은 있다. 그들은 집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10중 8구는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가 십상이다. 출발 지점이 그들의 집 동네가 아니니 익숙한 당신들의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길을 잃어버린다. 10분을 찾고도 못 찾아 포기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경찰과 팔짱을 낀 할아버지가 들어섰다. 극도로 피곤해진 할아버지 손에 난 피가 저절로 응고되어 떡이 되어 있었다. 창틀을 비틀면서 다쳤던 모양이다. 치매 노인들의 증상인 방황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일단 환자들을 점검하면서 앞이 노래졌다. 쉬운 2개의 침대에 70%가 채 안 되는 36명의 노인들을 인수받았다. 라운딩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정신은 고사하고 몸을 못 가누어 자리 보존을 하시는 사람이 많았다. 요양원은 시설 특성상 모두 경증 환자 대상이다. 환자를 들어올리는 리프팅 기계도 없거니와 잘못하다가 직원들이 허리라도 다쳐서 산재라도 되면 시작하자마자 골치 아파진다. 인수하고 보니 부엌엔 커피 한 통, 티백 하나 남아있지 않았는데 혈압계가 있을 리가 없었다. 간호 시절에 쓰던 청진기를 가져다 진단하고 의사 보호자께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시킨 환자가 일주일간 10명이나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70%가 되는 점유율에서 50%의 환자 점유율밖에 되지 않은 사기 매매를 당한 것이다. 짐작컨대 환자 수로 눈속임을 하려고 전 소유자가 운영하는 양로원에서 환자들을 데려다가 놓은 파렴치한 행동이었다. 환자들의 보호자가 없고 돈 없고 힘없는 가족이 대상이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인종을 넘어 이 지구 구석구석에 있다는 슬픈 현실을 목격했다. 양도받아 얼마 동안 일하면서 왜 전 소유주가 싼값에 팔아치웠는지를 깨달았다. 전 소유주는 몇 명이 동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양로원을 갖고 있었고 잘 되니까 사업체를 늘려 같은 성과를 올리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1년을 지나면서 알아챈 것이다. 소유주들은 그들이 다른 양로원에서 하던 방식대로 행정에만 관여하고 간호 업무는 간호과장을 두고 운영했다. 양로원의 스케일도 크고 연방정부에 클레임을 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리 없다. 하지만 요양원의 간호사를 책임자로 앉히고 운영하니 환자 유치가 힘들었다. 양로원과 달리 사립인 요양원은 병원마다 홍보와 광고를 해서 찾아 나서야 한다. 계획했던 대로 사람들이 차지 않았던 거다. 뒤늦게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요양원을 양로원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건물 심사에서 합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환자를 운송할 침대가 움직일 수 있는 복도 너비가 안 되거니와 화장실도 좁다는 이유였다.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병원을 통해 돌아오신다.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집에 가기에는 무리인 경우에 중간 단계로 선택하신다. 주로 병원의 사회복지사들의 권유로 환자들이 부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 예산으로 단기간 보내어진다. 그러다 장기 고객이 되는 경우도 많다. 혹은 집에서 식구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부모님들을 보낸다. 그러다가 양로원 대기 목록에 걸어놨던 자리가 생기면 바로 옮겨간다. 그러다 보니 요양원은 대기 발령 정거장이 되거나 점점 치매분들로 대체됐다. 고객들을 가려서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유독률이 많으니 수시로 입퇴원이 많고 이송이 많아 바쁘기만 했지 정작 돈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다. 다행히 내가 간호사로서 힘든 중증 치매인 펄펄 뛰며 공격적인 분들도 잘 케어한다고 평이 좋았다. 병원에 나의 인지도가 알려지면서 거침없이 보내져 자의반, 타의반 전문 치매 요양원이 되었다. 다행히 건물을 갈라 중증 치매병동이 따로 있었기에 가능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만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도 환자들의 간호는 힘은 들었지만 겁은 없었다. 문제는 여러 다른 곳에서 빵빵 터졌다. 내가 처음 가졌던 초심, 질 좋은 노인 간호라는 꿈을 되새겨야만 나의 의지를 붙들 수 있었다. 사업을 계획할 때는 간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줄 몰랐다. 격리는 물론 모든 행정도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고맙게도 컴퓨터를 잘하는 남편이 격리를 도와줬다. 게다가 오래된 건물에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이 역시 능력 있는 남편 몫이 되었다. 정신없이 이어받은 생판 처음 하는 사업에 몰입하다 보니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 간호실에서 내 사무실로 부엌으로 환자 병실로 오가고 있었고 좀 더 멀리 떨어진 치매 병동으로 뛰고 날아다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원장은 동분서주하는 동안 요양보호사들은 환자 기록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눈에 거슬렸다. 기록해야 할 것들이 한두 장이 아니고 환자마다 엄청난 양의 차트 양식이 다른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차트를 쓰고 있었다. 요양원의 상태를 모르는 이곳 간호사들은 전 주인이 양로원에서 가져다 준 것에 기록을 했었다. 정부의 간호사들이 그 환자한테 해준 간호와 들어간 물품을 기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하는 수입 청구 방식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경악스러웠다. 난 그럴 의무가 없다. 어디서도 돈을 받지 않는다. 내가 환자들을 간호하기에 합당한 기본적인 기록만 있으면 됐다.
밤새워 간단명료한 간호서식을 만들어 시스템화하였다. 정간호사로서의 충분한 경력이 빛이 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환자의 입퇴원, 환자의 간호 플랜, 약 목록과 약장 등 시간이 소요되는 기록들은 다 내가 처리했다. 요양보호사들이 본분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부에서 방문했다. 새로운 인수에 대해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건물의 구석구석 서류에 있는 것과 합법한지를 보고 랜덤으로 환자들이랑 격식 없게 얘기를 나누었다. 어떤 불만이 있는지 우회적으로 알려는 의도였다. 그들의 의무는 환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대우를 기관에서 잘 받고 있는지를 살피고 환자들의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건부 암행어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습하거나 누군가의 불평이 들어가면 언제라도 쳐들어온다. 혼신을 다해서 노인들을 돌보지만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왠지 신경이 쓰이는 건 감출 수가 없다. 7년 동안 사업하면서 대여섯 번 환자와 직원들의 고발로 검사를 받았다. 사소한 것을 나에게 얘기하면 시정이 될 가벼운 것인데 일을 크게 벌인 그 익명의 사람들이 섭섭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접 마주 대하기에는 민망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모든 걸 수렴해야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해결하기 막막한 때도 많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간호는 사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체력 소모가 많다. 하지만 사업의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해야 했다. 그보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아픈 노인들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질 좋은 간호를 해드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건물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적잖은 유지비가 필요했다. 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더욱 고생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꿈을 꾸었던 노인간호에 열정을 쏟아 그들의 안위와 행복에 전념하겠다는 초심이 있어서였다. 내 원대한 꿈을 펼치는데 온 우주가 도와줄 거라 믿었다.